체내에 지방 조직이 많은 비만 상태의 경우 신체 곳곳에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체중은 척추 관절 질환의 발생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는 시끈거리기도 하고요. 찌릿거리기도 하고 밤에는 이제 통증이 오죠. 못 걸을 정도로 그냥 거의 그러니까 힘을 못 진탱을 할 정도로 겨우 그냥 허리 굽혀가지고 걸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아프게 돼버렸어요. 우리 몸의 척추와 관절은 곧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몸무게가 늘면 척추와 무릎이 받는 하중이 늘면서 여러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관절 퇴행을 더욱 가속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비만으로 인해 나타나는 척추 관절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김문찬, 박만준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아픈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중에 하나 중에 뭐 몇십 가지 되지만 비만이라 하는 거는 뺄 수가 없습니다. 인과관계 반드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중을 줄이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퇴행성 변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비만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체중을 줄이는 거는 필수적입니다. 살이 찌면 역시 비만이 되면 당연히 이제 하중 자체가 많이 받기 때문에 디스크의 어떤 퇴행성 병변이 많이 생기고요. 또 이제 복부 비만, 배가 많이 나오게 되면 허리가 이렇게 과신전됩니다. 과신전되다 보면 또한 역시 이제 허리에 어떤 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게 되면 근육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근육 감소거든요. 근 감소가 생기게 되면 그게 이제 허리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대사성 질환 같은 것도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비만은 어쨌든 척추 관절의 어떤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 환자인 경우 비만이 동시에 동반된 경우에 허리 치료는 일단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증상의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비만 치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특히 요즘 비만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도 잘 개발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증상을 재발하지 않고 계속 100세 시대 허리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관절 질환의 비만은요,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비만이 관절 질환에 큰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충분한 근력이 유지가 되고 또 활동력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30대, 40대를 넘어가게 되면 점점 자연적인 근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절 연골에 대해 가해지는 부하가 점점 늘어나게 돼서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관절이 나빠지게 되는 걸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대표적인 거고요. 거기에는 관절 연골의 마모뿐만이 아니라 반월성 연골이라든지 인대에도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자연적인 혹은 지연 파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절 질환도 당연히 단계별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요. 이제 그와 동시에 비만도를 측정을 해서 비만이 만약 심하다면 체중 관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연골을 재생 수술을 했을 때도 연골이 재생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결국 비만 관리가, 체중 관리가 핵심이 되겠죠. 찬바람이 부는 화요일 오후, 오늘 수술을 앞둔 이정희 씨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무릎 관절증으로 앉을 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걸을 때도 절룩거리며 제대로 걸을 수 없어 수술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잘 부딪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데 잘 부딪혀가지고 처음에 이제 아파서 또 낫겠지 하다가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도 계속 아파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찍어봤더니 이제 뭐 질병도 있었고 외상으로 찢어지고 연골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수술이라는 게 쉽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참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을 아프니까는 이제 왼쪽을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왼쪽이 더 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왼쪽이 더 아파서 올 4월에 이제 수술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왼쪽 수술하다 보니 이쪽이 또 아프잖아요. 양쪽 다 완전 무리가 가버려가지고 저는 지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겨우 그냥 허리 굽혀가지고 걸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아프게 돼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좀 이따가 수술방에 내려갈 건데요. 긴장되시죠? 예, 한번 했던 거지만 또 긴장이 되네요. 이번에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리를 멋지게 고쳐놓을게요. 예. 그다음에 연골이 상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생겼다 그랬죠? 그때, 그걸 연골 재생 수술이라는 걸 같이 해가지고 네. 더 연골이 잘 살아나고 더 힘을 다 받아서 또 오래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수술방에서 내려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만 뵙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는데요. 이제 주사나 약물 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큰 도전이었고 다리를 저게 돼서 이제 오게 되셨고요. 왼쪽 무릎은 1년 전에 교정절골술과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증상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고 좋아졌는데 오른쪽 무릎은 여전히 다리가 9도 정도로 내반 변형이 생겨 있거든요. 체중 부하가 무릎의 내측 부분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제 체중도 사실은 조금 더 감량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기다리던 시간이 다 되었나 봅니다. 마지막 검사가 한창인데요. 혈압을 재며 정희 씨의 현재 상태를 점검한 후 드디어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오늘 수술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합니다. 휜 다리를 교정하는 교정절골 수술을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관절 안에 연골도 있지만 반월성 연골이라는 물렁뼈가 있어서 충격을 흡수시켜주고 힘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반월성 연골이 파열이 돼 있어서 그것도 정리해주는 수술을 하고요. 반월성 연골이 봉합을 해도 붙지 않게끔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도려내는 수술에서 더 이상 찢어지지 않게끔 정리를 하고 연골이 두 부위가 파여 있어요. 그 마모된 연골을 재생하는 수술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수술을 동시에 하도록 할 겁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수술이 동시에 진행돼 박만준 원장이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휜 정희 씨를 위한 첫 번째 수술은 바로 근위경골 절골 수술인데요. 하지의 비정상적인 축을 바로잡아 무릎 안쪽에 부하되는 하중을 건강한 관절면으로 옮기는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수술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됐고요. 교정절골 수술도 충분하게 얼라이먼트를 축을 기회축을 반듯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반월성 연골이 찢어져 있는 걸 다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더 이상 찢어지지 않게끔 해놨고 연골이 생각보다 많이 파여 있어서 그걸 정리를 한 다음에 연골 재생 수술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체중 관리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실제로 3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 무릎으로 가해지는 부하는 10kg가 감량이 되는 효과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해야 연골 마모가 또는 퇴행이 이제는 멈추거나 또는 천천히 올 수 있게끔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적절한 근력 운동도 해서 근력이 소실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주셔야 자기 무릎으로 오랫동안 만족스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봄에 꼭 구경 가야 되고요. 왜냐면 4월 달에 수술하는 바람에 꼭 구경을 못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임영웅 팬입니다. 영웅이 팬 그거 콘서트 가야 돼요. 이제 엄마니까는 좀 이제 안 아프다는 소리 해야 되겠죠. 예, 그거. 예. 여전히 환자로 가득한 병원 대기실. 오늘도 병원을 찾은 이둘남 씨는 요양보호사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일 때문인지 허리와 무릎이 너무 아파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출근한다고 걸어가니까 머리가 탁 제끼지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병원 가봐야 되겠다. 못 걷겠더라고요. 검사 다 받고 입원해갖고 바로 7월 30일 날 수술 받았거든요. 허리는 한 6, 7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허리 시술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릎 때문에 온 김에 이제 누가 몸조리 하는 김에 빨리 하고 또 일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1년 이후에. 그래서 그렇다면 하겠다면서 시술하고 동시에 가능하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내가 조금 그렇지. 그래도 회복이 너무 좋아, 갱가가. 어머니 시술하고 이제 한 3개월 됐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허리 아픈 거 좀 어떠세요? 허리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좋아졌어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또 관리예요. 관리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60세가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유발되냐면
사람이 이제 체중이 지방이 늘고 근육이 줄어들어요. 그래 되면 어떠냐면 자꾸 이제 우리가 척추 전방 전이증도 자꾸 진행하게 되고 무릎의 퇴행성 변화도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은 지금 현재 증상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어머니가 근육 운동 안 하고 이제 걷기만 하면 좀 부족해요. 근육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근육 운동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단백질 섭취. 우리가 근육이 빠지는 거는 치료제가 없어요, 어머니. 약을 먹는다고 근육이 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한다는 게 우리가 생활 습관 속에서 영양을 잘 섭취하고 근육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어머니의 척추 전방 전이증 지금 치료했는 거를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그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노력하시면 알겠습니다. 조금씩 빠질 거예요.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예. 네, 어머니.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병으로 얘기하면 척추 전방 전이증이거든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당겨서 아주 수술할 정도의 증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술을 해서 이제 증상 호전을 보이게 했고, 근데 이제 보시면 무릎도 수술을 하셨거든요. 여기 이제 MRI 보시면 여기 체지방이 너무 많아요. 체지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체지방 비율을 줄이지 않으면 또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내과에서 이제 비만 치료까지 적극적으로 조금 할 계획이고, 통증을 저희가 척추 허리에서 치료한 후에 완화시킨 후에 증상의 재발 방지 위해서 적극적으로 비만 치료를 권유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 절고 똑바로 걸을 수 있나요? 네네네. 맞아요. 다리도 많이 구부러지고 걸어가는 게 어느 정도 돌아왔습니다. 이제 올라갈 때 오르막 내리막이 사실 문제인데요. 그거는 근력이 좀 더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 둘러보면 사진을 보시면 지금 교정절골수란 수술이 되어 있고 무릎 안쪽에 내측 반월상 연골의 기시부 파일이라고 하는 물렁뼈의 가장 중요한 기둥 부분이 사실 끊어져서 복원하는 수술을 했거든요. 그 수술한 지 한 3개월 지나면 지금 거의 다 붙었을 시기고, 지금부터는 근력이 점점 늘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갑자기 운동량을 증가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고 천천히 증가시켜 가야 되고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수술하기 전에는 다리가 이렇게 O자대로 이렇게 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리가 반듯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엑스레이 사진상으로도 뼈도 이제 제법 많이 붙어가지고 위에 골유압이 지금은 한 80~90% 이상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지금 실제로 지금 무릎에 붓기는 이제 다 빠졌고요.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우리 또 한 번 더 뵙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둘람 환자분은 평소에는 전혀 증상이 없었고 잘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됐습니다. 엑스 사진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MRI를 촬영을 했고요. MRI 촬영상 내측 반월상 연골의 기시부라는 부분이 파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요. 무릎 모형으로 치면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 파란 게 관절 연골이고 이 부분이 물렁뼈입니다. 반월상 연골인데 이 부분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시부라고 하는 건 이 무릎의 정중앙 뒤쪽에 있는 곳입니다. 건물로 치면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반 변형, 무릎이 휘어 있는 게 사실 원인이 됩니다. 그걸 교정을 하지 않고는 물렁뼈를 봉합만 해서는 다시 재파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함께 교정 절골 수술을 하고 내측 반월상 연골의 기시부 파열을 정리를 하고 복원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구부릴 때 일어나면 좀 많이 아프고 했거든. 우리 아이 아팠는데 지금 그런 경 편안하고 다리가 딱 똑바로 붙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했다 싶더라고. 제가 안 아프려고 하면은 원장님 시키신 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살도 좀 빼고 그래야 되겠죠. 네,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서연주 씨는 지금 그 좋아하는 일을 쉬고 있습니다. 양쪽 무릎 통증으로 무릎 수술을 받은 후 허리까지 아프기 시작해 시술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최근 체중이 늘어 내과 검진도 받는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학원 운영도 했고 식당하고 반찬 가게 하다 보니까 또 학교 강의도 하다 보니까 쉬는 날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무릎에 지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살이 찌고 또 이 살찌다 보니까 무릎에
무리가 가고 허리에도 무리가 간 것 같은데 양쪽으로 이제 뼈 주사도 맞고 물 빼고 해도 효과가 없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제 쩔뚝거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는 이제 통증이 오죠. 안녕하십니까? 예, 어머니. 저기 인공관절도 수술하고 지금 허리도 제가 좀 치료해서 허리 통증이 조금 편해졌죠? 예. 허리 좀 편해졌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치료하다가 이제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관리가 중요한데 어머니는 이거 보면 이제 허리 MRI 찍은 거 보면 뒤에 체지방 비율이 조금 많이 높아요. 체중을 많이 나가다 보면 이제 하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디스크의 어떤 퇴행성 변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허리 아픈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우리가 비만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내과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놨고 내과에서 어떤 비만에 관련된 검사를 조금 진행을 할 거예요. 만성 통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중 조절이고 그 다음에 운동이에요. 그걸 좀 지켜 나가시면 좋아질 겁니다. 네네. 네. 서인주 씨도 이제 허리하고 이제 다리 쪽에 통증이 있어서 디스크하고 협착증에 대해서 우리가 수술 아닌 방법으로 제가 통증을 조절해 드렸고 이분 역시 또한 이제 체지방 비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증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체지방 비율을 줄이고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해줘야지 이제 증상의 재발 없이 이제 또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과에 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체중을 조절하는 치료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권유를 드린 상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주 씨 이제 수술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예. 이제 아픈 거 좀 어떠셨어요? 이제 병원에 있을 때만큼 진통제를 맞을 정도는 아니고 괜찮을 것 같은데 견딜만 했습니다. 다리 한번 볼까요? 예. 다리 쭉 한번 펴보고요. 예. 옷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네, 상처는 깨끗하고 괜찮고요. 예. 무릎을 쭉 펴볼까요? 예. 네. 또 열감이 조금 있거든요. 예. 이럴 때는 얼음 찜질 좀 더 예. 하시고요. 예. 수술한 엑스레이를 보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 뼈의 정렬과 모양이 정확하고 반듯반듯하고 위에 뼈와 아래 뼈 사이 간격이 아주 일정하고 좋고요.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 옆면에서 본 모습을 봐도 자기 크기에 딱 맞고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 인공관절을 굉장히 오랫동안 써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이제 체중 관리도 조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도 적절하게 하셔가지고 20년도 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기대합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서현주 씨도 나이가 젊습니다. 비교적 젊은 분이고 60대 초반이신데 MRI를 촬영해 보니까 연골이 너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위쪽 대퇴 연골뿐만 아니라 아래쪽 경골 부분도 연골도 많이 손상을 입고 반화성 연골도 산산조각이 나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관절 보존 수술도 가능했지만 빠른 회복과 그리고 빠른 일로 복귀를 하기를 원하셔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결정하였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잘 돼서 지금은 수술한 지 30일도 채 안 됐는데 지금은 보행을 잘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무릎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 또 허리도 자연히 자세가 나빠지기 때문에 허리도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서현주 씨는 우리 허리 사진을 보면 허리도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 간격이 줄어들고 협착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공간이 좁아지는 병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비만 관리도 해야 되는데요. 비만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아직 수술하지 않은 무릎도 사실 더 나빠질 거고 수술한 무릎도 앞으로 15년, 20년, 30년을 쓰려면 이렇게 체중 관리를 하고 근력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비만도를 낮추고 체중 관리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담당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고 상담을 받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구해서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과 진료를 받기 전 다양한 검사를 받는 현주 씨. 먼저 문진표를 작성하며 현재 현주 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체성분 분석을 통해 현주 씨의 비만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혈액 검사를 하는데요. 오늘 실시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만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서현주님은 체중이 74.3인 단계로 BMI가 28.2인 지금 비만 단계입니다. 다행히 고지혈증은 없으신데 당뇨는 아니신데 당뇨 전 단계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을 빼시게 되면 당뇨에 대한 것도 좋아지고 무릎이나 허리 디스크에 관한 것도 많이 좋아지실 있어서 비만에 대한 치료를 조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사 약물 치료가 조금 더 체중 감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부작용이나 다른 걸 확인하고 해야 돼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어떤 약을 쓸지는 한번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다음 2주 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만이 척추 관절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이 많은데요. 척추와 관절에 부담을 주어서 척추는 디스크 협착 같은 게 이루어지기 쉽고 관절은 연골이 닳기가 쉽습니다. 특히 척추 같은 곳에서는 척추의 정렬을 변형을 시켜서 척추 측만증이 오기 쉽고 척추 주위 근육 자체를 비대칭적으로 위축시켜서 척추가 몸을 유지하는 능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현주 환자는 BMI가 28.2로 현재 비만인 상태입니다. 서현주 환자는 척추와 무릎에 이미 수술을 받으신 상태고요. 그 이후에 지금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척추 관절과 무릎 관절의 전체적인 부담을 줄여줘서 수술의 효과나 재활, 그다음에 치료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체중 감량을 위한 치료 방법으로는 주사 약물 치료와 먹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주사 약물 치료가 체중 감량에는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현주님의 상태에 따라서 주사 치료와 먹는 약물 치료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진료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 한 걸음씩 내딛는 현주 씨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달라진 그녀의 모습인데요. 지팡이 없이 가볍게 걸어 다닐 그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지금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거는 인공수술한 다리 때문에 지팡이를 짚는 게 아니고 시술해야 될 오른쪽 다리가 시끈거리기 때문에 지팡이를 집었거든요. 시술하기 전에는 지팡이를 짚을 정도로 욱신거리고 또 위험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인공관절이라서 그런지 힘이 되니까 부담도 좀 없고 훨씬 더 시끈거리는 거나 그 뼈가 아팠던 부분에는 훨씬 좋아졌죠. 제 천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음식하는 부분이나 이 부산 시내 재래시장의 요리는 제가 컨설팅 안 한 데가 없거든요. 계속 컨설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릎을 쓰는 일 외에 컨설팅이라든지 그 푸드 스타일링이라든지 음식 메뉴 개발 같은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생각이 있어요. 허리 치료를 당연히 이제 통증을 조절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비만하고 동반된 경우에 비만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역시 이제 비만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말은 근육 또한 감소되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만을 개선한 다음에 근육 운동을 많이 해서 근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오랫동안 허리를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촬영하신 환자분들은 나이가 딱 다 비슷해요. 딱 62세로 다 비슷하신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연골이 이렇게 많이 망가지고 어떤 분들은 반월성 연골이 쥐어지고 어떤 분은 관절염이 굉장히 진행하신 분이거든요. 공통점은 비만도가 좀 높다고 하는 점입니다. 비만이라는 요인 자체가 사실 이제는 질병군에 포함이 됩니다. 관리를 하고 하지 않으면 다른 관절 질환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과적인 다른 당뇨든 심장이든 다른 혈관계든 이런 데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사실 보여집니다. 자기에게 맞는 비만 치료가 어떤 것인지를 전문가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분명히 혼자서 할 때보다는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트레스와 비만은 여러 질환의 원인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비만은 관절염과 척추질환 발병 빈도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목과
어깨 통증으로 움직이기 힘든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통증으로 가벼운 움직임조차도 어려우면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지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목과 어깨는 건강하십니까? 들지도 못하고 이게 또 엉덩이 감이 있으면 알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일상생활 무거운 거 들 때 굉장히 아프고 이 손은 그렇게 많이 안 쓰죠. 컴퓨터 보다가 이제 좀 목이 뻣뻣해진 느낌이 들고 계속 결리고 담 붙은 것처럼. 우리 몸의 중요한 관절 중 하나로 다양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깨의 통증이 생기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요.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많은 분은 통증의 원인이 어깨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아닌 목의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목, 어깨 통증과 그 치료법에 대해 김문찬, 박만준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거는 아무래도 목 디스크죠. 그다음에 이제 협착증, 그다음에 뭐 후종인대 골화증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대부분은 오시는 분들 환자분의 거의 95% 이상은 목 디스크와 협착증으로 옵니다. 목병은 특징이 뭐냐면 목 뒤쪽이 아프거든요. 환자분이 볼 수 없는 목 뒤쪽하고 날개뼈 이 뒤쪽이 아픈 거는 대부분 목에 의한 질환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깨병은 내가 볼 수 있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볼 수 있는 상안부 그리고 앞쪽에 주로 아픈 경우에는 어깨병일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하나의 간벌 포인트는 목은 목의 움직임에 의해서 통증이 많이 유발됩니다. 어깨는 어깨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포인트를 잡아서 진찰을 해야지 이게 목인지 어깨병인지 구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30%는 같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목하고 어깨는 가까이 있거든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한 군데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동시에 고장 나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둘 다 치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치료했을 시에는 또한 이제 통증이 해결되지 않고 만성 통증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바르지 못한 자세,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에서 그거는 뭐 한두 가지로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목 통증, 날개뼈 통증, 등 통증, 손저림, 그리고 두통 그런 게 이제 5대 증상이고요. 목의 병은 허리병하고 다르게 비수술로 치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술로 가는 경우는 진짜 마비가 오는 분들인데 마비 오는 분들은 손 동작이 둔해집니다. 젓가락질, 단추질 하기도 어려워지고요. 심지어 조금 지나면 보행장애까지 옵니다. 그런 분들은 수술로 가야 되고요.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고 대부분 방사통이 오는 경우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비수술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어깨 통증은 크게 세 개의 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충돌증후군, 그다음에 유착성 관절양령, 그다음에 회전근개 질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충돌증후군은 운동을 많이 하거나 자세 때문에 위에 견봉이라는 뼈와 아래쪽에 있는 상완골두가 사실 부딪혀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어떤 반복적인 작업을 하거나 또는 운동을 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어깨에 회전근이라는 힘줄이 마모가 돼서 찢어지는 병을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깨 통증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요. 목 디스크나 이런 목 또는 자세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 있을 거고요. 목 통증으로 인한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만약에 아픈 거라고 하면 보통 어깨를 싸고 있는 위쪽 승모근과 견갑골 주위 근육이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삼각근이라든지 그 아래쪽으로 통증이 내려오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경우도 있고요. 어떤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팔을 외회전을 한다든지 또는 팔을 뒤로 뻗을 때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어깨 통증이 어깨 때문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사실은 있다고 사실 생각이 됩니다. 미학적 검진을 먼저 하게 됩니다. 운동 범위가 얼마큼 되고 실제로 어깨가 얼마큼 회전이 되고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그것만 해도 질병군은 사실 절반을 감별할 수가 있고 그와 동시에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유발되는지 근력이 떨어지는지 이런 걸 확인하면 의심되는 질병군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다고 다 수술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비수술적 방법으로도 자가치료, 스트레칭과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주위 근육
강화시켜주면서 사실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먹는 약이든 여러 가지 주사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연고주사도 있고 불로주사도 있고 이런 주사치료도 통증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통증이 없어지면 당연히 수술이 불필요하죠. 그런데 근력 저하가 먼저 생긴 상황이라면 그런 경우는 적극적인 원인 감별을 하고 현 상태가 어떤지를 평가를 한 다음에 그때는 적극적인 치료, 내시경을 이용하든 어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사실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근육 파열이 발생하게 되면 저절로 다시 치유가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여기 있는 이런 근육은 부분적으로 찢어지더라도 자연 치유가 잘 발생합니다. 그런데 회전근개, 힘줄의 끝단, 뼈에 붙는 끝단은 한 번 파열이 나면 자연적인 치료를 기대하는 건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놔두면 점점점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나중에는 복원은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찬바람이 가득한 화요일 오전. 오늘도 병원을 찾은 김수영 씨는 어깨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던 환자였습니다. 안 받아본 치료가 없을 정도로 통증은 그녀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깨가 계속 아파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뭐 어깨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도수 막 받아보고 어깨 쪽을 진료를 받는데 계속 이제 어깨 쪽이 아닌 것 같아요. 치료도 호전이 없어서 이제 원장님 진료를 받는데 원장님이 아무래도 몸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목 쪽으로 정밀 검사하고 주사를 맞았는데 일하고 있을 때 이제 계속 컴퓨터를 보는 일을 하니까 컴퓨터 보다가 이제 좀 목이 뻣뻣해진 느낌이 들고 계속 결리고 담 붙은 것처럼 계속 결리고 목 뒤로에도 아프고 주사처도 아프고 이게 팔 여기 날개뼈 쪽으로 해서 계속 불편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주사 맞고 날개뼈 통증하고 좀 어떠세요?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네, 좋아졌어요. 팔도 이게 올라가고. 어깨 주사를 좀 맞으셨다 했죠. 그게 이제 포인트를 이제 병의 원인을 이제 잘 찾아야 되는데 목하고 어깨는 좀 헷갈려요. 혼동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목하고 어깨 병이 항상 똑같은 형태로 안 나타나거든요. 우리 감기 걸렸다 해서 다 같이 일괄적으로 기침 나고 이러진 않죠. 기침 나는 분도 있고 감기 콧물 나는 분도 있고 이런 형태로 똑같은 형태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헷갈리고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주사 치료를 어깨 쪽에 했는 거는 이제 치료 효과 떨어졌는 거고 요번에 신경 주사 치료하니까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자세 같은 거 좀 신경 쓰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좋아지실 거예요. 네. 환자분은 처음에 이제 고개 숙여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결려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병원에서 어깨 주사를 맞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효과가 없어서 계속 밤에 잠도 못 자고 좀 지나니까 이제 손까지 저린 감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진료해 보니까 이게 목에서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목에 신경주사 치료를 해서 많이 호전된 경우입니다. 근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느끼는 게 어깨 주변에 결리면 이게 어깨병인지 목병인지 헷갈립니다. 이게 어깨 의사한테 가야 되는 건지 목 의사한테 가야 되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 진찰을 정확히 해서 그 원인이 되는 데를 찾아야 되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혼돈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모든 병이 똑같은 증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헷갈리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의의 어떤 진찰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이라 하는 게 꼭 단독으로 그 병이 생기진 않거든요. 목, 어깨 병이 공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게 단독으로 있지 않고 공존하는 경우에는 목의 병과 어깨 병을 동시에 치료해야지 만성으로 통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통증이 한 85% 이상 좋아졌고요. 지금 먹는 약 먹고 있는데 약 먹으면 지금 거의 지금은 일상생활 하는데 통증은 없어요. 통증은 없고 지금 생활하는데 큰 불편감은 없어요. 원래는 통증이 가장 심했는데 진짜 목이 아예 뒤로 안 젖힐 정도로 통증이 심했는데 지금 통증은 없어요. 일단 지금 목이 아픔으로 해서 운동도 다 쉬고 있고 지금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 운동도 못 하고 있고 제가 캠핑을 많이 좋아하는데 캠핑을 못 가고 있어가지고 나으면 빨리 캠핑 가고 싶습니다.
쌀쌀함이 느껴지는 월요일 아침. 이번 실은 포근하기만 하지만 박도자 어머니의 얼굴은 힘든 기운이 가득합니다. 2달 전부터 계속된 어깨 통증으로 어깨에서 물까지 뽑을 정도로 고통을 견뎌왔지만 낫지 않아 왼쪽 어깨 수술 후 오늘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됐어요. 좀 오래 몇 개월 됐는데 쑤시고 아리고 막 그랬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하고 나니까 이거는 살살 진도가 없어지고 오른팔도 아팠거든요. 그만치는 안 아파도 그래서 이제 이걸 할 거예요. 걸어도 힘들었어요, 여기가 좀. 이제 일차 밀고 돼 있잖아요. 그래도 이걸 힘을 못 했잖아요. 뭐라 갖고 막 들지도 못하고 또 어떤 감이 있으면 아리고 그렇게 이 손은 못 움직이지요. 이 손은 호미질하고 이 손은 따라당겨 그랬어요. 어머님, 네. 이제 왼쪽 어깨는 수술한 지 2주가 넘었어요. 네. 딱 2주가 되었습니다. 2주가 되면 지금 재활을 하는 중에 네. 이제 170도까지 팔이 올라가고 네, 그렇죠. 점점 팔에 힘이 생겨가는 시기거든요. 네.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 좋아질 거고요. 네. 다음 오른쪽 어깨는 왼쪽 어깨만큼 관절염이 심하진 않은데 네. 뼈 조각이 세 조각이 네. 이 어깨 밑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같이 제거를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왼쪽 어깨처럼 인공관절 수술을 안 하고 네.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춰 볼 거고요. 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뭘 맡기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도자 어머니는 나이가 사실 상당히 많으세요. 83세시고 오랫동안 양쪽 어깨 통증이 사실 있어 오신 분입니다. 특히 왼쪽 통증이 굉장히 심했고요. 팔에 힘이 없어지고 물건을 들거나 이동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요. 왼쪽 어깨는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이제는 어깨뼈와 뼈 사이가 뼈가 튀어나와서 운동 범위를 제한할 정도로 사실은 이 뼈가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래쪽 부분에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운동할 때 걸리게 되면 팔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운동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어깨 회전근 자체도 많이 약해져가지고 부분적으로 많이 찢어져서 이걸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는 상태까지 왔거든요.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인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 운동을 담당하는 4개의 힘줄이 손상되면서 통증과 운동 제한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중장년층의 환자들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회전근개 파열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살만 있는 경우는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적극적인 운동 치료를 통해서 다른 주위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그 부분을 자극하는 걸 피하면 사실은 큰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회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 이상의 파열이 있는 경우는 그럴 때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요즘은 워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요. 아주 작은 내시경 카메라로 복원을 하고 하는 수술이 사실 간단하게 가능하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수술도 아니고 흉도가 많이 크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서 수술적 치료를 기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자분은 한 번에 고치기를 원하셔서 다시는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역행성 인공관절 수술로 수술을 진행하였고요. 오른쪽 어깨도 같이 치료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보호자분하고 저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다행히 오른쪽 어깨는 왼쪽 어깨만큼 관절염이 심하지 않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빠른 회복을 할 수 있게끔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가는 박도자 어머니. 오른쪽은 심하지 않으니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할 수술은 보신 바와 같이 어깨에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겨 있어요. 저맥낭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겨 있고 충돌중이라는 게 생겨서 뼈가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닳고 있는 중이라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들어와서 견봉선 수술을 하고 찢어져 있고 닳아져 있는 회전근개를 정리를 하고 이두박근의 장건이라는 힘줄이 있습니다. 그게 많이 상해 있을 걸로 추정이 돼서 그걸 치료하고 나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유리체라고 하는 게 3개가 돌멩이 같은 뼈 조각이 3조각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관절 바깥에 있어서 그걸 제거하는 수술도 같이 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나면 수술하기 전보다 훨씬
덜 아프게 돼서 이걸 빠른 시간에 좀 적게 덜 아프게 해서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게끔 하는 시술입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박조자 어머니를 위해 좀 더 신속하게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견봉 성형술은 통증이 있는 어깨 부위를 최소 절개 후 관절 내시경을 삽입해 어깨 힘줄과 충돌되는 견봉 부위를 다듬어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수술을 통해 부풀어 오르고 염증이 있는 부위를 제거하고 회전근개의 거친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어주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수술이 돼서 이제 하고 나오면 내일 아침부터는 바로 팔을 이렇게 들 수 있을 거고요. 훨씬 덜하게, 덜 아프게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여기 이 부위가 통증이 좀 있을 테니까요. 물건을 들거나 하는 거는 좀 피해도 되고 움직이는 건 일상생활이 다 가능합니다. 지금은 특별한 다른 치료는 없고요. 그다음부터는 어깨 재활 운동을 해서 어깨가 굳지 않고 자연스러운 운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남해 가면 이제 나고 가면은 이제 일동생활도 안 할 거고 내 건강 관리 잘해서 자식들 피해 안 줄 거예요. 그 생각뿐이에요. 이제는 병원이 내 집같이 편하기만 하다는 조달숙 씨는 얼마 전 이곳에서 허리 수술에 이어 어깨 수술까지 받은 환자입니다. 처음엔 두려움만 가득했지만 수술 결과가 좋아 이제는 병원에 있는 게 더 안심된다고 하는데요. 수술 후 그녀의 상태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시골에 일이 있다 보니까 팔을 많이 놀리는 이제 일도 많이 했고 뒤로 제치는 동작, 앞으로 이렇게 미는 동작, 이 동작이 힘이 너무 안 주어지고 아리는 증상이 많이 나타났고 그러고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 많이 불편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수술한 지 우리 일주일 딱 넘었거든요. 생각보다 우리 사실 무섭고 힘들었는데 그죠? 네. 지금은 이제 며칠은 사실 불편하고 아파도 이제 일주일 지나면 통증이 이제 확실히 많이 가셔가지고 좀 동작도 좀 자연스럽게 되고 그렇게 돼요. 이제 수술 경과를 설명해 주려고 불렀거든요. 이게 수술한 사진인데요. 어깨 안에 회전근이라는 힘줄 중에 이두박근의 장건이라는 힘줄도 있습니다. 이두박근이라는 게 머리가 두 개란 뜻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멀쩡한데 한 가닥 제일 중요한 장건이라는 힘줄이 중간 부분에서 끊어졌어요. 이거는 수술 안 하고는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는 상태라서 내시경으로 이 부분을 상완 부분을 최대한 정리를 하고 이두박근 장건 이 고정술이라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회전근개의 견갑하고이라는 힘줄이 기능을 잘 못하게 돼서 찢어져서 팔을 안으로 이렇게 못 누르고 뒤로 못 돌아가게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걸 내시경으로 늘린 다음에 다시 원래 위치로 뼈에다가 봉합을 하는 회전근개 복원술이라는 수술도 같이 한 거예요. 지금은 팔을 이렇게 힘을 주는 동작은 지금은 하면 안 되고 팔을 바깥쪽으로 어떻게 벌려서 딱 하면 봉합되어 있는 부분이 늘어나거나 다시 찢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통증이 없어서 선생님 너무 좋아요. 안 아프니까. 더 좋아지실 거예요. 네, 너무 알겠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1년 전부터 지속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분이고요. 이분이 1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갑자기 어깨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근력이 떨어지고 특정 동작할 때 통증이 심해서 다른 병원에 방문을 하고 MRI 검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 당시에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회전근개 파열이 되었던 부위가 견갑하관이고 1년 동안에 그 근육이 점점 약해져서 안으로 좀 말려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이두박근의 장건이라는 힘줄도 사실은 부분 파열이 일어나서 견갑하관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게끔 또는 더 심해지게끔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두박근의 장건이라는 힘줄이 주행 경로인데요. 이 중간 부분이 파열이 돼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찢어져 있고요. 이 부분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견갑하관이라는 힘줄을 찢어지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 찢어진 곳이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뒤로 밀려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을 늘려서 파열되어 있는 부분을 집기로 잡고 이렇게 봉합을 할 거라고 하는 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 이후 이렇게 봉합을 할 거고요. 안쪽 부분에 유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유착 박리 수술을 시행을 하고 녹는 나사와 실을 통해서
봉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봉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충돌 증후군도 생겨 있어서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뼈도 이 튀어나는 뼈를 깎아서 더 이상 이제 끼이지 않게끔 제가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수술한 지 일주일 만에 지금은 통증이 많이 없어져서 이제 전방을 거상하는 것도 사실 가능한 상태까지 회복이 된 겁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회전근개 힘줄이 어깨뼈와 충돌해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보존적 방식만으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충돌 증후군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실 갖고 있는 분이고요. 충돌 증후군이 있다 하더라도 팔을 끝까지 사실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은 팔을 자기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 일정 각도 이상을 못 올립니다. 또는 옆으로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운동 제한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팔을 올려도 팔이 안 올라가는 상태를 오십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재활 치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달숙 씨는 오늘도 열심히 치료를 받는데요. 어깨 관절의 원활한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재활 요법은 무척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재활 운동기구인 CPM은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어깨 관절의 기능을 더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재활 치료를 받지 않고 통증만 사실 좋아진 다음에 가셔가지고 또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시 어깨가 굳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봅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다시 어깨가 근력이 회복이 되고 연부 조직이 부종이 빠지고 염증이 없어지는 그 시기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아야 다시 굳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3, 4일 지나니까 아픈 통증도 많이 호전이 되고 또 밤에도 또 이리 잠을 자보면 아픈 통증이 많이 감소되었어요. 자식들한테도 아프다는 핑계로 뭐 많이 하지 못한 것도 있었는데 완쾌가 되고 나면 애들하고 좋은 것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래 하고 싶은 거예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사실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받으면 빨리 회복하고 오히려 앞으로 있을 다른 사고나 다른 고통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 개발된 이후에 목 디스크 환자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개 숙여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소에 어쨌든 모든 질환은 예방하는 게 최고인데요. 그 중에 목에 줄 수 있는 최대의 어떤 선물은 자꾸 신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깍지 끼고 신전 운동을 하면서 천장 보고 하늘 보는 운동을 자주 하다 보면 바른 자세죠. 결국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스트레칭을 한다라고 하면 목의 디스크로 인해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통증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만성 질환으로 이어져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빠르고 적극적인 우리의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